대한민국 남편 중에 자기 아내의 장궁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가장 여러분들. 저는 가장하늘의 생존일지 가장하늘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가장으로서 어떤 마음가짐 중에 제가 이제 책임감을 확실히 느꼈던 심지어 첫날이죠.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 잊지 못하는 날인 첫째의 출산날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출산 과정의 이야기였다면 제가 딱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온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께는 별 얘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정말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큰 날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복귀하는, 이것도 일종의 기록의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썰을 한번 남겨보려 합니다. 바야흐로 2024년 8월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었나 휴일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좀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날엔 우리가 뭐합니까? 당연히 늦잠을 자려 하겠죠. 늦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6시 몇 분에 7시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저를 깨우는 겁니다. 뭔가 들어봤더니 이슬이 비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슬이 뭔데? 라고 했더니 이제 출산에 임박했을 때 어떤 조짐으로써 이렇게 빨간 피 같은 게 조금씩 몇 방울씩 맺힌다 그래가지고 이슬이 맺힌다? 이슬이 비친다? 제가 정확한 표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와이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가 됐나 싶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서, 그때가 이제 저희가 한 37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해서 상태가 이렇다 했더니 병원에서 오랍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또 거친 운전을 해서 새벽에 밟아서 병원에 갔어요. 새벽까지는 아니고 이른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자궁문이 열리지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출산에 그거는 아니고 좀 기다려 보셔라, 아직은 별 그게 없다.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별게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노멀한 휴일 일상으로 돌아와서 땡기는 거 먹고, 음식 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러려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병원이 분당에 있는 서현역에 있는 병원인데, 거기서 이제 서현역에 또 유명한 감자탕집이 있거든요. 고기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제 거기서 아마 저희가 뼈해장국을 한 그릇씩 먹고, 그리고 커피는 아마 못 먹었던 것 같고, 그거 먹고 아마 집으로 좀 산책하고 집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 와이프가 얘기했던 보고 싶다는 영화가 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TV로 그거 해가지고 그 영화를 감상을 했습니다. 시간은 잘 가죠. 근데 그 영화가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기대 이하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때부터 와이프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배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게 이게 진통인가? 근데 이제 진통이라는 것도 가진통이라는 게 있고 이제 진짜 진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이게 진진통인지 가진통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괜찮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참고 있었는데, 또 영화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통증에 더 무뎌지지 못하고 신경이 더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까지 저녁도 그냥 집에서 있는 거 대충 먹고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 통증이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자주 오는 거예요. 뭔가 했다가 멈추고 했다가 멈추고 이런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게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플이냐면은 통증이 오는 주기를 측정해주는 어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측정을 딱 해봤더니 정확하게 5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통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병원으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밤 한 11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또 오라 그래가지고, 인생이 몇 안 되는 거친 운전을 그날 했죠. 그래서 내진이고 이런 진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진료 또 하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게 병원에서는 자궁문이 4cm가 열렸답니다. 이거 지금 꺼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오늘 아빠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약간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우리 와이프도 아마 그때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수술이란 걸 해야 되는데 배를 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왕절개라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안 드렸구나. 보통 이제 아기가 나오려 그러면은 머리가 아래에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좀 안 좋은 경우라기보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보통 머리가 위에 있어. 거꾸로 있는 거 여가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근데 우리 아기는 옆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그걸 이제 횡화라고 합니다. 근데 횡화도 좀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이 눕는 방향이 등이
위로 가면은 다리가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등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리를 그나마 좀 이렇게 하고 잡고 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등이 아래로 향해 있던 거예요. 발이 위로. 어떻게 보면은 제왕절개 난이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난이도였던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고 이제 저는 병원의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 칸막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밖에 이제 의자가 있고 남편들이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그 문이 열리면 또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진짜 수술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제 바로 앞에 오신 분들이 출산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남편분들이었던 거죠. 응애 소리가 나면은 한 명씩 남편이 들어갑니다. 애기가 잘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앞에 저는 한 2분 정도가 계셨던 것 같아요, 기억상.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수술 준비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가 빨리 안 들리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이제 분명히 내 차례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가지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어려운 수술이라는 걸 제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한 이후로부터 한 20분 내에 보통 빼고 꼬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뭐 출혈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똑똑 두드렸더니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냐? 무슨 문제가 있냐? 물론 제가 사실은 귀를 이렇게 대봤는데 좀 문제가 있는 듯한 대화 내용들이 오가는 게 살짝 느껴졌어요. 얼핏. 그래서 두드린 거긴 합니다. 그래서 두드렸는데 거기서 지금 수술 중에 있으니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 응애 소리가 나더라고요. 됐구나. 드디어 태어났구나. 병원에서도 그 말씀하시던 간호사 선생님들도 됐다! 이러시는 거야. 애기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도를 취하고 그게 이제 12시 21분인가 그랬었어요. 새벽에. 그렇게 이제 출산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제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가서 이제 우리 아기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기를 처음 만나서 이제 제가 막 찍으려고 그러니까 설레잖아요. 남기고 싶고 와이프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근데 간호사가 이제 찍을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설명 듣고 이거 사인하시라. 뭐 대충 이제 손가락 발가락 계속 세고 뭐 그런 뭐 다 정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 사인하고 나니까 정말 잠깐 촬영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우리 보호자분 우리 아가 속속에 손가락 발가락 개수 확인하셨잖아요. 네. 여기 확인하셨다는 김하늘님 보호자분 성함 정자로 기재해 주세요. 보호자분 요거는 아기